100세 시대 평생 월세 받는 상가를 찾으시나요? 유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재테크의 필요성,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상권의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었는데요. 재테크, 이건 뭐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동산 재테크를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잘못 들어가서 돈이 물렸어요. 뭐 아는 사람이 땅을 사라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길도 없어서 속았어요. 내가 사면 하나도 안 올라요. 상가를 하나 투자를 했는데 이거 맞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계셔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가슴 아팠던 분들 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기회는 또 옵니다. 내가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투자, 이게 뭐가 좋냐면 부동산은 물건지 현장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임장을 다니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동부가 되는 거예요. 또 도시계획 이런 걸 통해서 미래 가치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사서 나중에 오르게 되면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부동산은 웬만해선 가격이 떨어지기가 힘들죠. 뭐 엉뚱한 걸 사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가 산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이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거나 사야 되겠어요? 아니죠. 또 우리의 귀중한 자산을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옥석을 가려서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자고요. 부동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 상가, 땅, 뭐 지식자산센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싶다라는 분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한 3억에 사서 시세가 올라서 5억에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파트나 분양권, 땅 이렇게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수익형 할 것인지, 뭐 시세 차익형을 할 것인지 이거를 종류를 정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어디를 들어갈 것인가? 지역입니다. 입지.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방법이 있죠.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이거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것만 잘 공부해도 보입니다. 이건 제가 지역별로 찍어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보세요. 도시계획을 보고 이 지역에 도시철도가 어디로 들어온다. 뭐 2030년에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바뀐다. 이런 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중간고사 뭐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줬던 것처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공부하고 꿰뚫고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안정성, 수익성, 현금성입니다. 자, 안정성, 내가 넣은 돈이 과연 안전한가? 자, 수익성, 월세는 잘 들어오는지, 뭐 수익률은 좋은지. 또 황금성,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죠.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종류에 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많죠.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가에는 단지 내 상가가 있고 근린생활이 가능한 근생, 근상, 일상이 있어요.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아파트 단지 세대를 위한 편의시설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이 배우 세대를 갖추고 있지만 시세 차익은 낮은 편입니다. 근생은 근린 생활이 가능한 상가, 근상은 근린 생활을 말해요. 이 두 개는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를 말해요. 여기에는 건축법상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근생 1종은 뭐냐? 주민생활 편의시설이에요. 휴게 음식점, 여기는 술을 팔면 안 되죠. 슈퍼, 약국, 제과점, 체육도장, 미용실 등이 있고요. 근생 2종은 1종보다 좀 더 규모가 큰 취미생활이나 편의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일반 음식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술을 팔 수가 있죠. 은행, 볼링장, 제과점, 서점,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 교회 등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면적 제한이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럼 근생, 근상 둘 다 주거지역에 있는 편의시설인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근생은 주로 5층 이내의 건물이고요. 근상은 5층에서 7층까지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상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용 외에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죠. 대부분 10층에서 12층 높이의 상업지구 건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1종 근생, 2종 근생을 포함해서 문화, 집회, 업무시설, 숙박시설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상가를 하나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업종 제한이 있는 상가가 나을까요? 업종 제한이 없는 상가가 나을까요? 당연히 업종 제한이 없는 모든 업종에 들어올 수 있는 상가가 희소가치가 있겠죠. 혹시라도 임차인이 장사하다가 나간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업종 제한이 있는 상가는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도 비슷한 업종이나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임차인을 구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많다.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을 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물론 가장 중요한 상권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누가 봐도 이 업종 제한이 없는 상가가 낫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용도별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상가가 있다라는 걸 배워봤고요. 그럼 이 상가가 어떤 용도인지 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건물만 봐서는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